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결국 풍부한 수량의 경류가 된다. 이 물줄기가 산을 옮기고 협곡을 깎는다. 물은 그야말로 우리 행성을 조영한다. 단 물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정체된 물은 증발해 사라지기 시작한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주인공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부가 삶에 흘러드는 원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변화의 토대가 될 부의 마인드셋을 내면화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세상 너머를 보는 부유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는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의 이미지를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가 거머쥘 부의 크기가 다르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부의 원리에 대해 배워보실까요?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사상가 에머슨이 말했다. 누구나 배움의 과정에서 이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 질투는 무지고 모방은 자살이다. 나는 이 말이 부유한 삶을 원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에게 누구 못지않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잠재력이 같다면 결과 역시 같을 수 있다. 이는 부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교훈이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결과를 원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당신도 같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다 라고 말한다. 사실이다. 엄청난 부를 성취한 사람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다. 그들도 각자 자기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남들의 행동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부에 이르는 길은 열정이고 알다시피 열정은 각각 사람마다 유일하고 특별하기 때문이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열정을 찾아야 한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안도감을 안겼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라. 꼭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부동산 거물이어야 부를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꼭 나 같은 국제적인 강연가일 필요도 없다. 나는 이것을 경험으로 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시도하려는 사람을 많이 보지만 결코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준다. 대개 그들은 몇 달 시도해보다가 다시 와서 내가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모방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결과는 형편없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방금 언급했듯 빠져있는 부분은 내가 빼먹은 부분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언가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면밀히 모방해도 이 일에 대한 나의 열정까지 모방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열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뛰쳐나올 의욕을 주는 것, 그것을 찾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 당신이 이를 안다면 미래에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현재의 시간을 돈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파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떻게 당신의 시간이 고작 시간당 20달러 혹은 40달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시간은 감히 액수로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인위적인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실패를 설계하는 셈이다.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실제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 수는 매우 적다. 우리 대부분은 마인드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거기에 매진하는 것은 다르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평생에 걸쳐 주입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군분투 없이는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실현되지 않은 잠재로만 남는다. 당신은 영영 시작점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계속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흥분은 이내 무관심으로 바뀌고 무관심은 당신을 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당신은 지겨운 일상을 재개한다. 지겨운 일상은 성공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시간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TV 앞에 앉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고통과 비관과 부정적인 발상을 떠올린다. 이는 당신을 매사에 시큰둥하게 만든다. 냉소주의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분발하려는 마음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피약적 독약과 같다. 냉소주의는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심는다. 이는 평균의 태도와 한패이고, 따라서 진정한 부활은 평생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잠재의식이 미래를 결정한다. 수천 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내 인생에 끌어들일 수 있다니 참으로 매력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삶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 아니, 언제나 작동해왔다.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 법칙의 기본 개념은 이렇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끌어온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동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저 그런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였다. 어쩌다 그런 일을 불러들였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째서 나쁜 사건이나 재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다만 이 말은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기 삶의 좋은 일과 긍정적인 계기를 끌어들일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의 힘이 우리의 마인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이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은 당신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결과와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당신이 끌어들인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는 자신의 현재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동안 고수해온 신념에 있다는 생각은 제쳐놓고 남이나 운명을 탓하는 편을 택한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한다는 진동의 법칙의 하위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이 원자 수준에서 끝없이 진동하는 물리적 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도 해당된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에 시동을 건다. 에너지는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더 끌어들인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자석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에너지를 모을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명심하자. 생각도 가려서 해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좋은 결과만큼이나 나쁜 결과도 만들어낸다. 이 법칙은 어떠한 의견도 없다. 그저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당신에게 대령할 뿐이다.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앞서 말한 대로 공과금과 생활비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일어나기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에 생각을 집중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생각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지서에 대해 걱정할수록 당신은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당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파산으로 또는 그보다 절망적인 곳으로. 부의 증대에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수입을 올릴 해법과 방안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연습한 일, 즉 대출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생활이 현실이 된다. 당신은 당연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가 아니라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현실에 유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무언가를 두고 속상해하면 비슷한 일만 더 끌어당기게 된다. 다만 당신의 현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당신 옆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 중인가? 이 질문들을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뇌리를 스치는 답을 적어보자. 원치 않는 결과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현실 회피형 답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을 적어야 한다. 다음에는 자신이 적은 것을 들여다보자. 거기에 적힌 생각이 이제까지 당신의 현실을 프로그래밍한 요소다. 현재 당신의 인생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당신 안의 생각과 신념이 자석처럼 끌어들인 것이다. 당신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잠재의식적 신념이 반영된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지금의 현실을 끌어다 놓았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도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는다. 내가 아무리 강연하고 책과 오디오 파일과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내 생각을 공유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매년, 심지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슬프고 끔찍하다. 그들도 아마 머리로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뿐만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는 다른 많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들었을 것이다. 대체 왜 변화를 이끌지 못할까? 많은 이가 현재 자신의 결과를 대면하는 첫 단계에서 멈추고 만다. 현재의 삶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며 자신이 자초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다. 뿌리 깊은 프로그래밍을 돌파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일은 괴롭기 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어둔다. 하지만 그들이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칙을 꺼버릴 방법은 없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한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자기 삶의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야 한다. 긍정적인 진동을 불러올 아이디어와 생각을 선택하려 애썼지만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럴 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도 주의해야 한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당신이 TV에서 보고 듣는 것들, 심지어 길을 지나며 우연히 듣는 대화까지 모두 나름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진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친구나 가족 중에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그 사람이 자기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면? 그런 환경은 긍정의 힘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실제로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낀다. 느낌만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동업자나 동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고를 수는 더더구나 없다. 피하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 최선의 자기 보호책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연루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진을 빼지 말자. 그들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은 빛을 발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미래 이미지를 그리라. 이제 당신은 스타팅 게이트에 섰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먼저 결승선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 머릿속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진동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마음속 최종 결과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다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했던 부가 흘러들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흘러들기는커녕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오면 당신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모두 집어치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 책의 아이디어가 모두 효과 없다고 속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그 속단이 비범하지 못한 삶으로 후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쓰인다.
당신은 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으며 긍정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걸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승선 없는 경주에 참가한 것과 같다. 무작정 달리면 힘만 소진될 뿐이다. 이것이 혹시 당신의 현재의 상태인가? 만약 그렇다면 1장에서 말한 첫 번째 기법으로 돌아가자. 바로 시각화 기법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각화해보자.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 모습인지 현재 시제로 적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 지금 나는 고객에게 높은 가치와 품질을 제공하며 매일 수천 달러를 벌고 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반드시 긍정형 문장으로 쓰고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나는 내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매우 쉽게 번다 라고 쓴다. 당신이 살게 될 미래의 집도 상상해보자. 실제로 그 집을 돌아다니며 누군가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상세히 그려본다. 고급 목재로 만든 가구와 멋진 무늬의 바닥, 근사한 러그와 대리석 장식을 떠올리고 식탁 위에 꽃병에 꽂힌 이국적인 생화부터 진열장 안에 고급 크리스털 잔들까지 세세하게 상상한다. 이번에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상상하자. 당신의 일이 집에서 하는 일인 경우 필요한 모든 것이 쓰기 편하게 배치된 홈 오피스를 머리에 그려본다. 일을 마치고 근사한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당신의 모습도 떠올려보자. 이런 식의 정교하고 세세한 상상이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미래에 더욱 몰입하게 해준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이미지 속으로 매일같이 들어가자. 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매일 그곳으로 들어가 그 최종 결과를 이끌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 가령 당신의 사업 구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국제 비즈니스 미팅을 상상하거나 카리브해 섬에 있는 새 별장을 구입하는 상상을 한다. 아름다운 해변에 파도가 거품을 만드는 풍경과 소리와 냄새를 느끼고 모래에 묻힌 발가락을 내려다본다. 상상 속 장면에는 다른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새 집을 사드리거나 호화 유람선 여행을 보내드리는 상상을 더할 수 있다.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의 기분이 어떨까? 그때 느낄 감정을 적고 그 기분을 꽉 붙들자.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자세히 묘사해 볼 것을 권한다. 묘사는 생각을 부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고 기분은 행동으로 표출된다. 행동은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삶의 조건을 바꾼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집중하고 주목할수록 그 이미지가 더 빨리 실현된다. 당신이 그려가는 새롭고 생동감 있는 그림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수록 에너지의 진동이 더 빨리 팽창한다. 에너지의 전하량이 커지고
진동 속도가 증가한다. 이 증가량이 생각을 증폭시켜서 더 완벽한 결과를 더 빨리 가져온다. 다만 이 일이 하룻밤새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30일은 지속해야 뭐라도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변화도 처음에는 미약할 거라고 말한다. 물론 시도한 지 며칠 만에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이 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이는 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의식 수준과 관계가 있다. 각자 프로그래밍 된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부에 대한 의식과 부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낡은 믿음의 강도도 다르다. 과정은 당신의 바람이나 예상보다 더딜 수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당신은 삶의 변화를 느끼고 부의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자신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숙명과 운명을 탓하기를 멈추는 것은 자기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이 권한 부여가 주는 자신감 상승 효과에 놀란다. 이제 결승선을 시각화하자. 그리고 새롭고 막강한 기분을 느껴보자. 당신은 그 일을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불러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색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